울산 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 시민과의 대화.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특집 코너 시민과의 대화의 시민진행자 이태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울산광역시의회 박병석 의장과 만남 이어갑니다. 네, 같이 시민진행을 맡은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이규중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죠. 또 조례 제정과 집행 과정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자치경찰과 청년 사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학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연출가 양현희입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의회 박병석 의장님과 시장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제도 마련, 그리고 울산 맞춤형 민주주의 구축,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우 이상윤입니다. 퇴직금 보관 수수료 확인은 해보셨나요? 대한민국 최초 IRP 신규 가입 고객 퇴직금 보관 수수료 0원.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지금 바로 옮기세요. 삼성증권. 펀드 보수 등은 별도 발생.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필독,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지루한 도시의 아스팔트를 나만의 서킷으로 바꿔줄 아반떼. 캠핑장까지의 멀고 먼 길을 스릴 넘치는 레이스로 바꿔줄 코나 N. 이제 당신의 일상에서 모터스포츠의 짜릿한 즐거움을 함께하세요. 일상을 짜릿하게 현대자동차 N. 오늘도 박병석 의장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궁금해하실 사안들이 많으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 시민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관심 있어야 될 사안 같아요. 울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신고리 4호기 화재 사건 이후 당사자인 울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원전 관리가 아무리 국가 사무라고 하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는 못 믿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원전 안전 감시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 합동 감시단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원전 안전특별위원회가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의회 원전안전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네. 김선미 의원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죠. 네. 최근에 이제 신고리 4호 화재가 나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화재 이후에 신고리 4호 화재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봤고요. 우리 김선미 특위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이 갔다 왔습니다.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고였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왜냐하면 이게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울산은 원자력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총 12개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게는 체르노빌, 가깝게는 후쿠시마 사례를 보더라도 원전 사고가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난 신고리 원전 4호기 화재에서도 현장 확인과 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원전이 통보하는 사안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죠. 당연히 시민들로서는 불만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불편해하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들은 대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 의회에서도 원전 특위가 구성되어 가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대안과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사후 보고나 또 이제 경청 수준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조치를 권고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법적으로 권한이 없거든요. 최근 우리 시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해서 원자력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기관과 학계, 또 시민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원전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원전 자문단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원전 측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원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저와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원전 관리에 일정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받는 그런 법 개정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어떤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에서도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전에 울주군에서 한 의원께서는 이게 원전 사고가 날 경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긴급 재난 문자조차도 발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네, 전국에서 폐암 발생률이 제일 높은 울산 지역에서 시청이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가 시청을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최근에 고려아연이 방류한 중금속 오염 폐수 수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고요. 관련 공무원이 폐수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아 이를 놓고 시청 환경보전과 과장은 그 책임을 산하기관인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서트 준비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보전과장입니다. 이도희입니다. 우리 시하고 낙동강청은 고려아연에 나오는 폐수로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는 법과지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를 분석하는 거는 네.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입니다. 우리 시가 뭐 조작, 환경보전과를 자꾸 타겟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작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시민 건강권과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정에 대해서 시의회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굉장히 좀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죠. 뭐 속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경찰 10명이 도둑 1명을 못 잡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도 이제 담당 환경보전연구원장도 제가 불러서 업무 보고도 받고 또 아까 좀 전에 인터뷰했던 그 과장님도 불러서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아봤는데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조작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사람 그 공무원의 문제인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시스템의 문제라면 근본적으로 뭔가 이 수지를 떠서 그다음에 검사를 해서 다시 통보되는 이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스크린해서 아예 구조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수를 넣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제 다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음먹게 내가 그 숫자를 뭐 조작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물을 그냥 생수를 섞어서 가져오거나 이런 건지가 명확한 게 없어서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이 우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사실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시가 할 일이고, 또 그걸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계속 견제하고 감시하고 모니터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번 사건은 정말 저희가 봐도 너무 어이없고 정말 황당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하여튼 최대한 집행부와 긴밀하게 내용 진위를 파악하고 또 내용을 잘 관리해서 사람이 하든 아니면 행정적인 시스템의 문제든 제대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인서트에서 나온 얘기는 이게 시청은 어쨌든 관할 기관이잖아요. 이 산하기관을 관리 컨트롤하는 기관인데 조금 떠넘기기 형식이 아닌가라는 지역사회에 좀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 이거는 이 출연기관에서 떠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출연기관에서 잘못한 일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 상위기관인 시청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도희 과장의 답변은 우리는 책임 없다라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의과에서는 그 수지를 이제 시료 채취 그리고 이제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이제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분석기를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과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뭐 공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총체적으로는 결국 울산시의 책임이 맞죠. 네. 왜냐하면 환경보건연구원도 시의 산하기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문제고 다만 이제 이 시료 채취 과정에서 일반 시민단 환경감시단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시민 단체랑 같이 이제 시료를 채취해요 보통. 네. 근데 그거를 밀봉을 해서 이제 운반이 되는데 과연 그게 그 시료 자체를 그냥 일반 그냥 뭐 물을 넣는다는 데서 희석을 시켜 쓸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심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수치를 뭐 조작을 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자면 네. 그런 의도로 이제 아마 이 담당과에서는 우리가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네.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울산 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 시민과의 대화 박병석 울산경영시의회 의장편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울산 맞춤형 민주주의 체계 구축과 관련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이제 민간협치기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울산 시민사회계의 성장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일부 참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런 우려와 관련해 서울을 비롯 이제 특별광역시도 일부와 기초단체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제 공동체 미디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중입니다. 뭐 1에서 5km 범위로 송출되는 뭐 소출력 라디오가 있고요. 그 예 중에 하나는 뭐 소출력 라디오를 제외하고 서울시는 올해 당초 예산으로 약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에는 250여 개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서 시민 공론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민간협치 기본조례와 더불어 공동체 미디어 지원 조례 역시 울산에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에 출연하셨던 나올통도 그런 취지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송, 그 청년들이 참여하는 방송이거든요. 네네. 그런 방송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민간협치지원센터는 청년 문제와 일자리 또 공공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이제 주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이제 발휘된다면 갈등은 줄이고 이해 폭은 넓히는 데 아마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이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난상 토론, 뭐 갈등과 대립의 그 고를 더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사실 우려는 있죠. 결국은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이 이제 제도의 이제 그 성패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간협치지원센터에 앞서서 민간이 함께하는 민간협치회의가 발족했습니다. 시민과 함께라는 구호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협치회의와 함께 민간협치지원센터가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동체 미디어 지원 조례도 지역 문화의 나눔과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미디어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마을과 동네 등 소규모 지역 단위의 소통의 통로는 더 많고 다양해져야 되겠죠. 현재 서울과 충북 등 5개 광역단체가 마을 미디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잘 저희들이 살피고 분석해서 울산에 맞는 최적의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길은 실수를 최소화하는 길이겠죠.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심정으로 공동체 미디어 지원 조례의 불효불급성과 또 조례 제정 시에 파급 및 영향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차근차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에만 이 공동체 그 지원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이 또 제게 또 부채질 또는 채찍질이라고 보고요. 더 열심히 한번 이 조례 면밀히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이어가시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걸로 들었는데 드디어 통과를 했네요. 네. 민주시민조례하고 민주시민교육조례가 드디어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에 통과를 했죠. 네네. 지금 7월입니다. 관련 사업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례들이었죠. 이 조례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난 3월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이제 구성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 등을 자문 및 심의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에는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 또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와 그 절차 등 학교 민주주의의 구현 및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한 원탁 토론실 구축, 또 민주학교 운영 등 협력적인 공동체 문화 구축 지원으로 존중과 화합의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교실 수업 측면에서 교과 교육과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토의 토론 수업 등 학생 참여 수업 적용으로 배려와 나눔, 책임과 공존에 대한 가치 형성과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문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불어 학생 자치활동, 생태환경교육, 평화통일교육, 인권교육 등 범교과 학습 주제 등으로 참여와 실천으로 성장해가며 올바른 시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지적하시다시피 네. 실질적인 이제 그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네네. 이 조례가 사실 이제 통과된 지 이제 많이 세월이 아직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고 네. 사업 계획을 보통 연초에 잡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안에서 활발하게 이제 어떻게 그 교과 내용을 만들 건지에 대한 검토 단계에 있다고 좀 봐주시고 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교육청에서 좋은 알찬 프로그램 만들어서 실제 이 조례에 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할 걸로 지금 예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타시도에서는 10년 전부터 맞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저희가 그 이제 기본적으로 따지면 10년이 늦었다라고 볼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이제 선례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이게 그 울산이라는 특수한 동네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이미 과거에 보수 정부에서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알다시피 이명박 네. 정부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민주시민 교육을 해왔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걸 이제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지금 민주당이 이 조례를 만드니까 이제 보수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안티를 많이 걸었었죠. 맞습니다. 또 보수 극우 단체들이 와서 이제 항의 집회도 많이 했고요. 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늦은 만큼 좀 제대로 내용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알찬 프로그램 교과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이 위원회에서 잘 내용을 만들 걸로 기대하고 있고 의회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시죠. 네,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에 곧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벌써 저희 이제 임기도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들 사업이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올 연말에 10월 달부터 이제 12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겠죠. 내년 예산까지 같이 하면 실질적으로 민선 7기 집행부를 상대로 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올 한해 사업과 정책은 물론 지난 3년간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내용을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 제도약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또 울산시가 3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아울러 현재 가장 큰 관심사인 코로나 사태 전반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아마 그 질문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거는 내년 이제 선거잖아요. 네. 내년 대선이 3월달, 지선이 6월달인데 네. 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 행정의 어떤 그 사무감사의 본질을 벗어나서 정치적 공방의 장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은 정치적 무대에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말 그대로 의회의 고유 업무이고 권한인 행정사무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과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 장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반대하는 당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장으로서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양당 원내대표는 물론 동료 의원들에게도 주지를 시킬 생각이고요. 네. 또 정책의 문제만 들여다보고 짚어봐도 시간이 모자라는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이 또 펼쳐졌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촘촘히 네. 문제점들을 좀 발췌하고 지적하고 또 개선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 꼼꼼한 사무감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3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행감 이제 3번 해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해서 아마 이번 올 가을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집행부에서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민들을 위한 진정성을 좀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시민의 요구와 바람에 응답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또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회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저희 PD가 저한테 계속 이 질문만 넘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앞으로 의장님의 개인 행보가 궁금합니다. 이 정치적 뭐 질문 아니죠? 네, 네, 정치적 질문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궁금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행보니까요. 네. 네, 뭐 저는 뭐 아시다시피 네, 자동차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네. 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북구에서 이제 기초의원을 했고요. 4대 북구의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광역의원으로 제가 당선이 돼서 네. 이제 의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3년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 네. 1년이 남았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3년을 좀 뒤돌아보고 네. 쭉 진행해 오던 그런 사업들을 좀 마무리하는 네. 그런 1년을 만들 생각이고요. 네, 또 이제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역구에 사실은 좀 소홀히 한 측면도 물론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네, 평의원하고 또 의장하고 이제 워낙 또 이 업무가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더 주민들께서는 아마 박병석 의장 되더니 동네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지역구 활동에도 좀 더 추종하고 예. 저희 김 PD가 이 질문을 넣은 게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어디로 나오실 겁니까? 지방선거 뭘로 나오실 겁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네. 내년 지방선거에 일단 도전할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국민과 시민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자리에 해주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넘어가 볼까요? 네, 이틀에 걸쳐 시민과의 대화 박병석 의장 편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민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제도 마련, 울산 맞춤형 민주주의 구축,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개인적인 어디 출마할 건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2학년 노무사 양현희 다큐 연출가님과 함께 했는데 시민진행 어떠셨나요? 일단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20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이 의회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각종 실무진들께서 밤낮 없이 일하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미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울산광역시의 그 성공적인 자치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민의 눈 계속 뜨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남의 다리 긁는 소리만 맨날 듣다가 방송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말을 잠깐이나마 실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시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길 시의장님 나오셨으니까 특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샵에 텔미텔미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사팩토리 백전상 특집 시민과의 대화는 온라인 노컷 뉴스를 통해 다시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태인, 이동훈, 양현희, 이항열, 기술의 강승보,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